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노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푸념 아닌 푸념으로 요즘 스몰캡이 인기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지난주 적정주가 도달 종목 알려드렸고 또 지난주에 저희 팅크웨어를 분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팅크웨어 진짜 숨겨진 진주 같은 종목인데 빨리 사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 탔다라면서 글이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종목으로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었고요. 오늘 저희는 또 특별히 한 가지 종목을 분석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왜 한 가지만 준비하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이노 시뮬레이션, AI 시뮬레이션 검증 기술 확보, 자율주행차 개발 필수 파트너 부각. 지난주에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종목 관련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데 비즈니스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네, 사실 비즈니스 이슈로 적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XR 기술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으로도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또 로봇이나 중장비 기계, 장갑차, 무인 원격 제어 플랫폼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그런데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개발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이슈로 저희 최 대표님과 많은 의견 조율 끝에 의견을 모아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대표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잡아주셨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소개를 드린 것이 맞습니다. 사실 최근 현대차나 테슬라 이런 데들 그 주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자율주행 상용화 관련 경쟁들이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뉴스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섹터가.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당장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 사실 좀 꾸준히 모아가셔도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금들이 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좀 실제 도로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을 가상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수요들이 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차량 디지털 검증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 기업이고요.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고성능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공급한 기업입니다. 국내 독보적 1위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술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VILS라고 해서 실제 차를 이제 안에다 넣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시뮬레이터까지 개발하고 보급을 마친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그 상용화 기술 이제 점점 그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시뮬레이터 쪽에서 특히나 실차 기반의 시뮬레이터 쪽 수요가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을 상장 당시에 주목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처음 듣는 기업이실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1,300억 원대의 스몰캡 기업인데요. 상장 지난 7월에 딱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 상장한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해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는 조정까지 단기간에 보였다가 바닥을 11,000원 후반에서 잡고 현재 16,750원에서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스몰캡 내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관련한 분야의 변화와 함께 이런 협업들이라든지 또 중요한 기술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시간에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어디와 했죠? 협업을 포티투닷. 네, 포티투닷. 네, 포티투닷과 함께 이제 협업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고요. 이노 시뮬레이션을 직접 리포트를 작성하신 만큼 조금 전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비즈니스 이슈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기업의 강점, 저는 사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적자 기업이어서 의외다. 빠른 턴어라운드를 예상하셨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했고 어떤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그 기술력의 확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시뮬레이터 쪽에서 이런 그 가상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현실을 얼마나 이 가상 세계의 현실같이 구축을 할 수 있는 그 기술력, 그리고 현실 세계에 있는 자동차, 탱크, 전투기 같은 것을 그 가상 세계 안에다가
얼마나 사실화하는지 그 기술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가상세계 안에서 실제와 같이 뭐 사람이 움직인다거나 자동차들이 통행을 한다거나 뭐 상대 전투기가 움직인다거나 이런 그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시나리오 구현 기술까지 좀 갖추고 있다는 점. 요 세 가지 기술로 조금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뭐 자동차, 뭐 UAM까지도 앞으로는 이제 충분히 시뮬레이터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K9이나 T50 같은 이런 뭐 전투기나 자주포 이쪽에 좀 XR 가상 훈련 시스템까지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B2B랑 B2G 쪽에서 이 XR 솔루션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이제 상장 관련된 일회성 비용 5.8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영업이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수주 잔고인데요. B2C 네.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수주 잔고가 동사 실적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상반기 기준으로만 해도 218억 원 정도 수주 잔고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XR 플랫폼 쪽에서 실제로 이렇게 좀 수주 잔고 갖추고 매출액 나오고 있는 기업 찾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증익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B2B와 B2G로 이제 기술력을 쌓고 앞으로 이제 B2C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는 그 포텐셜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2025년도 이후로 이제 개인용 기기가 보급됐을 때 이야기고요. 내년도 증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이 K9 그 훈련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것이기 때문에 원가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을 소폭 흑자 전환으로 바꿔놓고 나면 내년도 분명한 증익 구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화한 그 XR 솔루션과 관련된 기술의 확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장 현실, XR 분야의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이러한 XR이 시뮬레이터라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확장 가능한 영역으로 아주 잘 진출을 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자동차 기업 쪽으로 향한 것이고요. 그리고 방산, 산업용까지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예, 산업용까지 가능한 그런 기업인데요. 그리고 내년에 B2C 시장까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제품군 어떤 쪽인지 매출 비중 한번 좀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총 4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UAM이나 뭐 자율주행차 이런 그 모빌리티를 위한 시뮬레이터가 한 가지가 되겠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제 뭐 무기의 훈련이라거나 뭐 소방차 이런 그 지게차 중장비 훈련용 XR 가상 훈련 시스템이 하나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체감형 어트랙션이나 가상 스포츠 교실 등의 XR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제작하는 XR 콘텐츠가 되겠는데요. 이제 내년도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으로는 시뮬레이터가 34.6%, 가상 훈련이 63.6%, XR 디바이스 1.5%, XR 콘텐츠 0.3%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애플과 메타, 삼성전자까지 이제 개인용 MR, XR 기기 출시를 2025년도까지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모델까지 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개인용 XR, MR 기기가 본격화되면서 향후에 XR 디바이스나 XR 콘텐츠 쪽 매출 비중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VR 기기용으로 동사가 모션 시트를 개발해서 한 1000여 대 정도 공급한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열렸을 때 각 디바이스의 그런 어떤 현실성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XR 디바이스 쪽으로도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XR 가상 훈련 부문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AI 시뮬레이터와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한 캐나다의 스타트업 와비라는 기업이 창립 첫 해에 1,116억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볼보 투자까지 유치를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투자 자금이 몰릴 것인가. 요즘 금리도 높다고는 하지만 또 유망한 분야의 투자는 또 귀신같이 돈이 몰리거든요. 근데 이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핵심 파트너사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수출 기업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아시아 유일의 고성능 시뮬레이터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XR 가상훈련 시스템을 전 세계 2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좀 잘 IR을 하면 투자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사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번에 공모할 때 아마 한 10% 정도를 공모 물량으로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기업 가치가 조금 그 당시 시장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적은 물량을 좀 공모를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는 뭐 통상적으로 한 20% 정도 공모를 한다고 봤을 때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나면 한 10% 정도는 더 좀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동사가 하고 있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의 확장성 등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좀 투자 자금을 모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의 좀 핵심 파트너사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고객사가 좀 다른데요. 일단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삼성전기 등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주요 핵심 파트너사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되겠고요. 공기업으로는 이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뭐 한국교통안전공단,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사기업도 사기업인데 공공기관들까지 상당히 그 고객사들을 안정적으로 다변화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발주를 받고 있다, 수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XR 가상훈련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 쪽에서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에어버스 등이 있겠고요. 공공기관으로는 소방청, 코레일, 방위사업청, 대한민국 공군, 육군, 해군 등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육해공군에서는 그 XR 가상훈련 시스템을 도입을 해보고 이제 뭐 연대나 이런 데 설치를 해보고 써봤는데 현실 감각이 없다. 이게 뭐 게임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사실 추가 도입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곳에서 해보고 상당히 현실감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점차 도입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XR 가상훈련 쪽도 민간 부문 쪽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K방산 무기 수출을 이끌고 있는 주요 4대 기업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아가서 공공기관 쪽에서 특히나 방위 쪽으로도 주요 공공기업들, 공기업들 확보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XR 디바이스나 컨텐츠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보다는 17년도에 이제 그 기어 VR이 나왔을 때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시에 고객사들 뭐 삼성전자, 카카오 VX, MBC 등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공공기관에서도 뭐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나 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런 것들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립 첫 해부터 1,166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 최근에 말씀 주신 것처럼 볼보그룹을 투자사로 좀 확보를 했는데요. 네. 모두가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나 규모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AI 가상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 창업자가 전 그 우버 쪽에서 조금 이제 이력이 있었던 그런 창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자금을 쉽게 좀 조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 시뮬레이터 쪽에서는 상당히 대응되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와비야 뭐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거나 뭐 AI 시나리오 저작 기술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다른 점은 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자율주행 트럭 이런 걸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확장성으로 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무인 원격 제어 플랫폼 기술로 좀 나아가고 있다.
조금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투자금 자금 조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자금 조달은 이루어질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충분한 투자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사실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얼마나 해서 기업 가치를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희는 좀 투자 자금 관점보다는 앞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인 제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이 나고 있는 쪽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사실 네. 제 기준으로는 사실 세상에 좀 찾아보기 힘든 기술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게 직접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에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 무인 경비 로봇 이렇게 치시면 아마 영상이 나올 텐데요. 2020년도에 요 근처 국립공원에서 이제 실증 사업을 했는데요. 그 무인 경비 로봇이 이제 그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뭐 오류가 생겼거나 실제로 이제 컨트롤이 필요할 때 동사가 사무실이나 이쪽에다가 시뮬레이터로 그 경비 로봇과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VR 기기를 착용을 하니까 경비 로봇의 시야가 그 VR 기기에 보이고 그리고 그 경비 로봇에 필요한 그 조작에 필요한 것들을 시뮬레이터에 구현을 해놔가지고요. 뭐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현실감 있게 실제 예전에 건담을 탑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인 원격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실증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2020년도에는 무인 경비 로봇을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장비 기계나 뭐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3,000km 원격에서 실제로 이제 그 제어의 실행 성공한 그런 레퍼런스를 이번에 확보를 했고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인 장갑차 쪽입니다. 이제 무인 그 훈련 체계, 무기 체계가 좀 무인화되면서 네. 무인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무인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사실 안에 있는 탑승자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무인으로 이제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무인 제어 플랫폼으로 기술을 상당히 고도화해 나가는 것 같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현대 건설기계 이쪽으로는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제 납품한 레퍼런스까지 확보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전쟁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이제 무장화하면서 이런 무기들의 혁신까지도 기술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노 시뮬레이션 공모가가 15,000원이었고요. 7월에 상장한 이후에 고점 찍고 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21선을 회복한 모습이거든요. 그럼 추세를 이제 전환한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재무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공모가는 말씀 주신 것처럼 15,000원이었고요. 상장 당일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상장 당일날 거래 그 제도가 조금 바뀐 뭐 400%인가 그 약간 수급적 영향을 받아서 네.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서 이제 한번 올라갔던 그런 상황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처 투자사들이 지분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13,000원대, 12,000원대 내려가면서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조금 받은 상황에서 일단 급등한 상황에서 소개드리지 않게 된 점은 좀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서야 좀 주주분들께서도 이 기업을 아시게 되고 스터디를 해나가시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좀 많이 하락했던 탓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규모는 한 584억 원에 부채가 3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공모연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부채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가 아니라 10%만 조달했던 게 저는 20%만 해도 왜냐하면 사실 엄청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지만 청약증거금이 한 3.5조 원까지 몰렸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20%가 아니라 10% 정도만 좀 공모를 했다는 것이 생각했던 기업 가치보다 좀 낮아서 일단 좀 조달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좀 추가 자금 조달도 한 10% 선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근거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사실 올해 흑자 전환 쪽 이어가게 되고 내년도부터는 증액 구간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뭐 자금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 기업 국내 1위 기업입니다. 확장 현실 그리고 또 산업용 가상훈련 시스템 분야 1위인데요. 핵심 기술들 어떤 것들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축을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가상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라이다 스캔 기반의 밀리미터급 고정밀 가상 공간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버추얼 검증 공간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입니다. 둘째로 자동차를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터와 연결하기 위해서 실시간 동역학 및 제어 로직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연동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보유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교통유 시뮬레이션 기술, 그 세계 안에서 현실 세계와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AI를 통한 차량의 자동 생성, 보행자 및 장애물의 설정 등이 가능한 기술까지 모두 내재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결국에는 가지고 적용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에 글로벌 탑3 수준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공급사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이 이노 시뮬레이션이 자율주행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획기적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버추얼 테스팅 기술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설명 들으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가상 모델 첫 단계는 이제 그냥 그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이제 가상 모델 기반 테스팅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네. 이제 부품 단위로 테스팅을 하게 되고 완성차 단위로 이제 성능을 평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실제 주행 단계에서 휴먼 에러 및 수용성 검증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버추얼 테스팅 단계가 나눠지는데요. 네 가지 모두에 좀 대응이 가능한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나 실차 기반의 AI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해서 실제 차를 넣고 진행을 하게 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독보적 1위 기업으로 자동차 제조사 부품에서는 당연하고 이제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연구소나 공공기관 등까지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현대자동차에도 국내 최초로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공급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을 최근에 해서 조금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업계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전 과정, 자율주행의 전 과정, 부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자율주행 그 도로의 가상 그런 공간에서의 테스팅까지도 가능한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확장성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확장된 사업 분야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 또 더 큰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 분야들 뭐가 있을까요? 네, XR 가상 훈련 시스템인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철도, 중장비, 해양 선방, 국방, 나아가서는 우주 항공에서도 이제 전방 산업으로 두고 필요한 XR 가상 훈련 시스템을 상용화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 가시면은 달 무인 탐사 로봇 시뮬레이션 그 기술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좀 구경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시뮬레이터는 점차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현실감만 있었다면 더 많은 곳에서 쓰였을 겁니다. 탱크 훈련 이런 것들을 실제 탱크로 하게 되면 포탄 한 발 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실제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동사가 최근에 상당히 기술 고도화를 이뤄내면서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20여 개국의 이 XR 가상 훈련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동사의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레퍼런스로는 K9 시뮬레이터는 노르웨이 수출을 했고요. T50과 FA50 이 전투기 쪽 관련된 것들은 이라크에 수출한 레퍼런스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K 무기 수출이 늘어날수록 고객사는 무기를 해외에다 팔고 동사는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파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무기 파는 회사가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은 기밀 정보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약서 등을 모두 작성하고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바로 진입장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쉽게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꾸준한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무기 쪽의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밀 서약서까지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시장 규모 전망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비사가 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 조금 정체된 그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개발 속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 조사치가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하지만 글로벌 가상훈련 시스템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3,326억 달러에서 2030년도 9,734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라는 자료가 좀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해양에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각 선원들의 역할별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XR 기기를 통해서 4명이 동시 접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좀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에서 좀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해외까지 좀 노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현실성만 확보가 된다면 XR 가상훈련 시스템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걸 해나가고 있는 동사에 저희는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밋빛 미래만 그려볼 수는 없을 텐데요. 이 기업의 리스크를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수요처를 찾을 수 있느냐가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그 개발된 기술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합되는 것에 대한 그쪽에서 이제 HR팀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요처를 찾을 수 있느냐, 그 앞으로 성장이 이제 담벼된 수요처를 찾을 수 있느냐가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일단 매출액이나 수주 잔고로 봤을 때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B2C 시장이 열렸을 때 얼마나 킬러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느냐. 제 상상으로는 실사판 그 배틀그라운드도 좀 구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수요처를 잘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리스크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노 시뮬레이션 4가지 투자 포인트로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볼게요. 연구원님. 네, 자율주행차나 UAM 등 모빌리티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도화된 기술력 기반에서 현실성 있는 XR 가상훈련 시스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B2B와 B2G 사업 부문에서만으로도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이제 여기서 축적된 기술력으로 B2C 시장 열렸을 때 잠재력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무인 원격 조작 플랫폼의 잠재력, 그동안 없었던 기술에 대한 시장의 평가 언제든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24년도, 25년도 예상 EPS 평균 600원에 타겟버 40배 적용해서 24,000원으로 우선 제시를 좀 해놓았습니다. 네, 저희 이 기업 분석하는 동안 상승 탄력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5% 오르면서 17,010원 선인데요. 적정 주가까지 찾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이 기업 잘 지켜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